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5월을 기다린 아버지가 있어요. 납기 문자 한 통을 받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딜러를 찾아간 그 아버지는 드디어 열쇠를 쥐었을 때 말없이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 바로 기아 소렌토였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 차를 선택한 사람이 정확히 20만이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역사상 단일 차종이 신차 출시 없이 이 숫자를 기록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랜저도 아반떼도 소나타도 해내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2002년 처음 세상에 나온 소렌토가 무려 23년 만에 이 벽을 허물었어요. 기아 팔랜드로 좁히면 2011년 모닝이 11만 7비후 9대를 팔았던 이후 무려 14년 만에 탄생한 10만 대 클럽 입성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록이 전년도 최다 기록이었던 9만 482대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 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는 소렌토가 10만 대를 돌파한 진짜 이유를 5가지로 완전히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자동차 소비자들의 욕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세단에서 스포츠 실용 차량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시장 구조의 변화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베스트셀링카의 왕자는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가 번갈아 차지해 왔습니다. 세단이 곧 국민차였던 시대가 길게 이어진 거죠. 그런데 20대 중반 이후 자녀를 키우는 30대, 40대 부모 세대가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5년 국내 스포츠 실용 차량 전체 판매량은 67만 830대로 전년 대비 6.8%나 증가했는데 이는 국산차 전체 성장률 0.7%를 10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이브리드라는 무기예요. 소렌토 판매량의 82%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는데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공인 연비 리터당 15.77km, 실주행에서는 조건에 따라 리터당 19km까지 치솟는 이 차는 기름 한 번 가득 채우면 600km 이상을 거뜬히 주행해요. 유지비에 민감한 패밀리카 수요층을 정확히 관통한 셈이에요. 하이브리드 특성상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만 돌아가기 때문에 차 안이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장거리를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정숙성이 입소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3열 시트를 갖춘 실용성이에요. 전장 411mm, 휠베이스 211m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이 덕분에 2열은 넉넉하고 3열도 성인이 실제로 앉을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합니다. 아이 둘을 태우고 시부모님까지 모시는 주말 가족 나들이 시나리오에서 이 차를 대체할 선택지가 가격 대비로는 사실상 없었어요. 3열 스포츠 실용 차량이면서 연비까지 잡은 조합은 소렌토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쟁자들이 스스로 무너졌다는 점이에요. 가장 강력한 맞수였던 현대 산타페는 2025년 5만 888대 판매에 그치며 전년 대비 15%나 급감했습니다. 소렌토와의 판매량 격차는 4만 2,223대까지 벌어지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돌아온 신형 산타페가 소비자들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페가 흔들리는 동안 소렌토는 조용히 판매를 쌓아 올렸고, 그 결과가 10만 대라는 숫자로 나타났어요. 오즈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이상한 무기예요. 파격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촌스럽지도 않습니다. 스포츠 실용 차량이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교과서 같은 외모를 가진 차에 대해 오너들은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어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시어머니도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디자인은 가족 구매 결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행 소렌토는 2013년 부분 변경 이후 추가 신차 없이도 이 평가를 유지하며 2014년, 2025년 연속으로 국내 판매 1위를 지켰어요. 이제 경쟁자들과의 대비를 보면 이 기록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2025년 국내 스포츠 실용 차량 판매 2위는 기아 스포티지로 7만 427대였어요. 소렌토와 스포티지, 기아가 무려 1위와 2위를 동시에 가져간 셈입니다. 반면 3위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를 처음 추가하며 전년 대비 1900%나 판매가 폭증해 6만 7곡대를 기록했어요. 팰리세이드의 선전은 오히려 하이브리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를 갖지 못한 차는 이제 사실상 경쟁 자체가 어렵다는 걸 숫자가 증명했어요. 그렇다면 소렌토의 이 기록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2026년 새해 기준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납기는 여전히 3달 이상입니다. 인기가 식기는커녕 2026년형 연식 변경 모델에 선바이저 발광 다이오드 조명 등 세세한 편의 사양이 추가되며 오히려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어요. 2017년 풀체인지 모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업계에서는 현재 판매 열기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출시 시점을 조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렌토가 보여준 이 기록은 결국 하나의 교훈을 남겨요.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무언가보다 자신의 삶에 딱 맞아 떨어지는 현실적인 해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연비, 공간, 디자인, 가격, 정숙성, 이 5가지를 골고루 잘한 차가 이긴다는 사실을 소렌토 10만 대가 증명했어요. 23년을 기다려온 그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패밀리카 역사의 새 챕터가 시작됐다는 선언입니다. 앞으로 어떤 차가 소렌토의 자리에 도전할지, 그리고 소렌토가 이 왕좌를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같아요.